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는 겨울이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강원도 쪽 시골 근처는 겨울과 자연이 참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난 지금 강원도 쪽에 출장이 있던 터라 볼일을 보고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기상예보에도 없었던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갔다. 그리고 그 눈은 폭설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도에는 어느 순간 어둠이 낮게 깔리고 있었고 제설 작업이 늦어진 강원도의 어느 도로에서 나는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가던 차가 한순간 미끄러져서 갓길에 차를 박았고 멈춰섰다. 차에는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너무 놀라 잠시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없으니 나라도 나가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다. 난 갓길에 정차해둔 차에서 잠시 내려 그 차량 운전자가 괜찮나 확인해 보려고 사고 난 그 차 쪽으로 가보았다. 휘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사고 난 차 쪽으로 가보니 다행히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보였다. 보니까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인데 이제 보니 차도 고급스러운 외제차이고 행색도 세련돼 보이는 게 예쁘장한 사모님 같은 느낌이다. 난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면서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한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곧 보험회사 쪽에서 올 것 같았고 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내 차로 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눈발은 더 거세져갔고 말 그대로 폭설로 변한 이 도로엔 더 이상 차바퀴를 굴려가며 나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설 작업은 하는 것 같은데 이곳은 아무래도 좀 더 늦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바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진부령 같이 위험한 내리막길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지방도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우선 차 안에서 대기하며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 뒤 갑자기 누군가 차 유리문을 툭툭 두들긴다. 난 그 소리에 놀라 그쪽을 쳐다보니 좀 전에 사고 났었던 내 앞에 외제차 아주머니가 내 차 옆으로 와서 내 차 문을 두들기고 있다. 난 차 유리문을 내려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워낙에 지금 기록적인 폭설이고 무엇보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였다. 그리고 눈길 사고로 하여금 사고 차량들도 급격히 늘어나서 빠르면 내일 새벽쯤에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보시다시피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 있다며 제설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머뭇머뭇거리며 무슨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진 말을 안 하고 알았다며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간다. 그 아줌마가 다시 가고 난 히터를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 한 15분 뒤에 그 아줌마가 다시 내 차에 오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내 차 유리창을 툭툭 치길래 난 그 소리에 다시 차 유리문을 내리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차가 시동도 안 걸릴 뿐더러 히터도 안 된다면서 여긴 식당이나 쉬어갈 곳도 없는 강원도 시골도로이고 그리고 시간도 늦어서 어둑어둑해지니 혼자서 차 안에 있기가 여간 힘들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냐며 그럼 얼른 내 차에 타시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감사하다며 기다렸다는 듯 내 차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내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저러는지 살짝 불쾌하긴 했지만 뭐 나도 남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다. 아무튼 그 아주머니가 내 차에 오르자마자 내 차 안에는 고급진 이 아주머니의 화장품 냄새가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는 실례 좀 하겠다며 내 차 뒷좌석에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다. 난 그 모습에 편하게 있으셔도 된다고 하니 눈웃음을 살짝 보이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거다. 처음에는 평정심을 찾은 것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가더니 어느새 통화 속 내용은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눈길에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어주냐며. 그런 통화를 하고서 갑자기 화까지 내며 전화를 끊었고 급기야 눈물까지 훔치는 거다. 그 모습에 난 당황하여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졌다.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줌마는 자기가 내 차 안에서 실수했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나보고 죄송하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차 안에서 격하게 통화를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말하며 급하게 어딜 가셔야 하는 거였냐고 물으니 아니라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자기는 오랜만에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에 이렇게 눈길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행히 좋으신 분 만나 차 안에 있으니 참 따뜻하고 좋다며 이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더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고 말해서 난 차 뒤편에 놔두었던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마시라고 드리니 너무나 고맙다면서 캔을 딴다. 그리고 한 모금 들이키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참 눈이 많이도 온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요즘엔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면서 어느 때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슷한 세대여서 그런가. 우리는 공감대가 금세 형성이 되었고 말 몇 마디 나누면서 편안한 친구같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조금씩 추위를 더 타길래 난 앞좌석으로 오라며 여긴 시트에 앉기만 해도 따뜻하다고 말하니 진작 거기에 앉을 걸 그랬다며 문을 열고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탄다. 그렇게 난 오늘 처음 보는 이 아줌마와 단둘이 차 안에서 오붓하게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앉으니까 이 아줌마에게서 나는 화장품 냄새가 더욱더 묘하게 느껴졌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늦은 저녁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아줌마는 나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나보고 사장님은 댁에서 어떤 남편이시냐고 뜬금없이 묻는다. 질문이 약간 아리송했지만 난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면서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아내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직도 이 나이에 여기 강원도로 출장을 올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자라고 말하니 나보고 그러냐면서 사장님은 아내분에게 참 잘하실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말에 난 뭐 다 그렇지 않냐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은 여태껏 자기에게 있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다. 자신은 3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오면서 바람 한 번 핀 적 없는데 남편은 자기가 매번 바람 피우러 다니는 줄 안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도 친척집에 다녀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늦어진 건데 아까 통화 내용 들으셨다시피 남편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줄 안다면서 정말 저런 남편과 한평생 살았다고 말한다. 보니까 정말 바람 한 번 안 피운 것처럼 말하니 뭐 난 이 아줌마 말에 신뢰가 갔다. 그러냐면서 난 이 아줌마에게 마치 카운셀러가 돼주듯 이러이러하면 남편분과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는 둥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을 모조리 다 필요가 없다는 듯 결국 마지막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라도 이혼하시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그게 정답이지만 생각보다 이혼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 아줌마. 우리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더 이어나갔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품이 나왔고 이 아줌마도 하품을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 이쪽으로 긴급 출동 오면 연락이 올 테니까 우선 눈 좀 붙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내 눈치가 보였는지 좀 고민을 하나 싶더니만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눈을 감았는데 아니 이 아줌마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코 고는 소리가 아주 장사다. 난 그 소리에 잠도 설치다시피 했고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차 안에서 앉아서 자느라 자세가 너무나 불편해서 몸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눈을 잠시 떴는데 아니 내가 이 아줌마랑 머리를 맞대고 자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어느새 운전석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자게 되었고 시간은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그런데 그 순간이 왜 이리도 떨리던지 뭔지 모를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때였다. 이 아줌마도 불편했는지 잠시 눈을 떴고 우린 어두운 정적 속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서로 어색한 듯 눈인사를 잠시 하다가 다시 눈을 붙였는데 자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 한쪽 손을 맞잡고 말았다. 그렇게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왔고 이쪽도 어느새 제설 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차량들의 통행이 조금씩 이루어져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줌마의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걸려왔고 아줌마는 곧 긴급 출동 서비스가 온다며 자기 차 쪽으로 이만 가본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런 후 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는 것이다. 그 쪽지는 바로 이 아주머니의 전화번호였다. 서울에 가면 살해를 하고 싶다는 이 아주머니가 내게 전화번호를 준 것이다. 난 그렇게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폭설 속에서 어렵게 집에 도착했고 며칠 후 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도 이 아줌마가 나를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는 거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보니까 남편과 싸우는 소리 같았다. 친구랑 통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뭐라 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저 집안이 싸움이 나는 것 같았고 오해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그 순간 나도 내가 실수했다 여겨졌다. 아무래도 전화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냥 그렇게 차 안에서 단둘이 보내던 걸 마지막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작은 흑심을 품어서는 아무튼 내 자신이 몹쓸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다시 그 아줌마에게 그날 잘 들어가셨나 확인차 전화해본 거라고 말했고 그 아줌마는 나에게 만나서 저녁을 산다고 했지만 난 지금은 멀리 다시 출장 나와서 어렵다며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후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지웠다. 아무튼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눈길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니 그때 일이 문득 떠오른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잘 있을지 내심 궁금한 오늘이다.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추위 속에서 함께했던 떨림은 젊었을 적 연애하던 감정과도 얼추 비슷한 느낌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